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이영자 62세는 몸을 일으킨다. 허리가 뻐근하다. 어젯밤 늦게까지 시식대에 서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아픈 척할 수 없다. 오늘도 마트는 문을 열고 손님들은 온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다. 주름이 깊어졌다. 15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녀의 삶이다. 마트까지는 버스로 40분, 6시 30분 출근이니 서둘러야 한다. 집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딸에게서 온 연락은 없다. 3개월째다. 마지막 문자는 읽음 표시만 떠 있다. 엄마 건강 챙겨라고 보냈던 메시지. 답은 없었다. 버스 안은 비어 있다. 이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 같은 사람들이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쉴 수 없는 사람들.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다. 마트에 도착해 직원 통로로 들어간다. 시식 코너 담당자로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다. 냉장고에서 오늘 시식할 고기를 꺼낸다. 삼겹살 OKG. 손님들이 많이 먹는 품목이다. 프라이팬을 예열하고 고기를 한 조각씩 올린다. 8시 마트 문이 열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영자는 미소를 짓는다. 직업적 미소. 15년간 익힌 표정이다. 맛있게 구운 삼겹살 드셔보세요. 목소리도 밝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9시쯤 젊은 매니저 김대리가 나타난다. 그는 영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린다. 이 아줌마, 고기 굽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앞에서 하는 말이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변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저 외면할 뿐이다. 영자는 더 빠르게 고기를 굽는다. 손이 떨린다. 창피하다. 62세 나이에 20대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듣는 자신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일이 필요하다. 생계가 걸려 있다. 그리고 이 아줌마 앞치마 좀 깨끗이 하고 다니세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김대리가 또 한마디 던진다. 영자는 앞치마를 내려다본다. 기름때가 묻어 있다. 매일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다. 손님 한 명이 시식을 하고 간다. 맛있네요. 짧은 말이지만 영자에겐 위안이 된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김대리는 계속 옆에서 지켜본다. 감시하듯이.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많아진다. 영자는 쉴 틈이 없다. 고기를 굽고 접시에 담고 손님들에게 권하고 치우고. 반복이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는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띈다. 오후 2시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영자는 휴게실로 간다. 좁고 어두운 공간.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다. 그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낸다. 아침에 싸온 김밥 몇 줄. 그게 오늘의 점심이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딸의 문자를 본다. 3개월 전 메시지. 엄마, 나 바빠. 연락 나중에 할게. 그 이후로 소식이 없다. 전화를 해볼까 싶지만 망설여진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사실 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틀어졌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20년 전 남편은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딸은 고등학생이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포기해야 했다. 엄마가 미안해. 영자는 딸에게 수없이 사과했다. 하지만 딸은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됐어? 딸은 졸업 후 바로 취직해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한다. 영자는 안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가난한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것을. 도시락을 다 먹고 휴게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김대리와 마주친다. 아, 이영자 씨. 오늘 근무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손님들은 계속 온다. 시식하는 사람, 사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영자는 모두에게 미소 짓는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하다. 김대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녁 6시 근무가 끝난다. 시식대를 정리하고 뒷정리를 한다. 김대리가 다가온다. 이영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식대 매출이 안 나와요. 본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일단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손님들이 젊은 사람 선호하는 거 아시죠? 영자는 할 말을 잃는다. 나이 때문에 15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 타령을. 혹시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계약갱신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 지켜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김대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린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 계약갱신? 다음 달? 그럼 한 달 후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62세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온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은 어둡다. 영자는 눈물을 참는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다. 집에 가서 혼자 울어야 한다. 그게 15년간 배운 삶의 방식이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연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다.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한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지만 습관처럼 말한다. 소파에 앉아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영자는 한숨을 쉰다. 나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 휴대폰을 본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싶지만 망설인다. 무슨 말을 하지? 엄마 일자리 잃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딸은 뭐라고 할까? 아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것이다.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 또 마트에 가야 한다. 김대리의 눈치를 봐야 한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어야 한다. 그리고 한 달을 버텨야 한다. 괜찮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전혀 괜찮지 않다. 눈물이 흐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운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그게 영자의 밤이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그녀가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지, 그녀가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시식 아주머니 이영자.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다. 4시 30분. 아직 어둡다. 하지만 더 이상 잘 수 없다. 어젯밤 김대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계약갱신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다. 손으로 눈가를 만져본다. 주름이 깊다. 1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영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느껴진다. 싱크대에서 물을 한 잔 마신다. 냉장고를 연다. 달걀 2개, 김치 조금, 밥 한 공기. 그게 전부다. 장을 봐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시급 9,860원에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20만 원 정도.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70만 원. 거기서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쓰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저금통을 꺼내본다. 동전들이 몇 개 들어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언젠가 모아서 딸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 한숨이 나온다. 5시 30분 집을 나선다. 새벽 공기는 차갑다. 11월 중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패딩 점퍼를 꺼내 입어야 하는데 작년 것은 지퍼가 고장났다.
수선을 맡기자니 돈이 들고 새로 사자니 더 비싸다. 그래서 얇은 점퍼에 내복을 껴입는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몇 명 서 있다. 모두 묵묵히 버스를 기다린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새벽의 침묵. 영자도 그들 사이에 선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몸이 움츠러든다. 버스가 온다. 사람들이 탄다. 영자도 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아직 불이 꺼진 건물들, 닫힌 상점들, 텅 빈 거리. 이 시간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다. 하지만 영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마트에 도착한다. 6시 10분. 20분 일찍 도착했다. 일찍 와서 준비하면 김대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직원 통로로 들어가 시식 코너로 향한다. 어제 쓴 프라이팬을 다시 닦는다. 이미 깨끗하지만 한 번 더 닦는다. 6시 30분 출근 체크.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영자가 먼저 인사한다. 대부분은 대답한다. 하지만 몇몇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간다. 영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익숙하다. 준비를 마치고 시식대 앞에 선다. 오늘은 소시지를 구워야 한다. 냉장고에서 소시지 박스를 꺼낸다. 무겁다. 10kg 정도 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는데 요즘은 힘이 든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7시 청소 직원 김 아주머니가 지나간다. 영자씨, 오늘도 일찍 왔네. 네, 언니.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서요. 고생이 많아.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요? 김 아주머니는 60대 후반. 영자보다 나이가 많다. 새벽 4시부터 마트 청소를 한다. 두 사람은 가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의 위로. 8시 마트 문이 열린다. 초기 손님들이 들어온다. 대부분 노인들이다. 새벽 할인을 노리고 온 사람들. 영자는 소시지를 굽기 시작한다. 맛있는 소시지 드셔보세요. 한 할머니가 다가온다. 아가씨, 이거 맛있어? 영자는 웃는다. 아가씨라니.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소시지 한 조각을 먹고 고개를 끄덕인다. 맛있네. 하나 살까? 네, 냉장 코너에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 9시, 10시, 11시. 소시지를 굽고 치우고 다시 굽고. 반복이다. 발이 아프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는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인다. 11시 30분 김대리가 나타난다. 영자는 긴장한다. 이영자 씨, 오늘은 좀 낫네요. 손님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안도한다. 오늘은 혼나지 않았다. 하지만 김대리는 계속 말한다. 그런데 말이에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손님들한테 안 좋은 인상 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다시 미소를 짓는다. 얼굴 근육이 뻐근하다. 점심시간 휴게실로 간다. 오늘도 도시락을 가져왔다. 김밥 몇 줄과 삶은 달걀 하나. 소파에 앉아 천천히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쓸쓸하다. 휴대폰을 꺼낸다. 딸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한다. 하지만 뭐라고 쓸지 모르겠다. 엄마 보고 싶어라고 쓰면 딸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밥 먹었니? 라고 쓰면 간섭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 그냥 예전 사진을 본다. 딸이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때는 행복했다. 남편도 살아있었고 집도 있었고 가족이 함께였다. 20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우리 망했어. 친구가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전화였다. 3억 원의 빚.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팔았고 가구도 팔았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딸은 학원을 그만뒀고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년 후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영자는 장례식에서 울지 못했다. 딸이 그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엄마가 말렸어야지. 왜 아빠가 보증을 서게 놔뒀어? 딸의 말이 맞았다. 영자도 보증을 말렸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은 친구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라고 했고 영자는 결국 허락했다. 그게 실수였다. 장례를 치르고 딸과 단둘이 남았다.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었다. 영자는 딸에게 말했다. 1년만 기다려줘. 엄마가 돈 벌어서 대학 보낼게.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딸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했다. 그 후로 딸은 영자에게 차갑게 대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23살 때 집을 나갔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다. 딸은 이제 33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다. 영자는 딸을 이해한다. 가난한 어머니가 짐이 된다는 걸. 도시락을 다 먹고 휴게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다른 시식 아주머니와 마주친다. 영자 씨, 괜찮아? 네, 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손님들이 계속 온다. 영자는 계속 미소 짓는다. 하지만 속은 공허하다. 매일 같은 일,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까? 아니면 한 달 후면 끝날까? 저녁 6시 근무가 끝난다. 뒷정리를 하는데 김대리가 또 나타난다. 이영자 씨, 내일부터 30분 일찍 출근해 주세요.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일찍? 그럼 6시 출근이다. 집에서 5시에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영자는 할 말이 없다. 거절하면 계약갱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몸이 무겁다. 오늘따라 더 피곤하다. 창밖을 본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영자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손잡고 걸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텅 빈 집. 다녀왔습니다. 혼잣말. 대답은 없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발이 퉁퉁 부셨다. 양말을 벗으니 자국이 깊게 파여 있다. 저녁을 차린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와 밥. 그게 전부다. 혼자 먹는 저녁. TV를 켜지만 집중이 안 된다. 자꾸 걱정이 밀려온다. 계약갱신, 건강, 딸 미래. 밤 10시 잠자리에 든다. 내일 5시에 일어나야 하니 빨리 자야 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생각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다. 그저 시간만 흐른다. 영자의 삶처럼 천천히 무겁게. 다음 날 영자는 5시에 눈을 뜬다. 김대리의 지시대로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 몸은 여전히 피곤하지만 일어난다. 씻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아직 어둡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버스 안. 영자는 창밖을 본다. 불 켜진 편의점 몇 개, 24시간 마트, 새벽 배달을 준비하는 트럭들. 잠들지 않는 도시의 이면. 영자는 이 시간대가 낯설지 않다. 15년째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 마트에 도착한다. 5시 50분. 영자는 제일 먼저 도착했다. 직원 통로로 들어가 시식 코너로 향한다.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준비하고 오늘 시식할 제품을 확인한다. 돈가스다. 냉동 돈가스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된다. 6시 20분.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청소 담당 김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한다. 영자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매니저가 일찍 오라고 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나이 든 사람 힘들게 하네. 영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다. 일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김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간다.
영자는 혼자 준비를 계속한다. 8시 마트 문이 열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영자는 돈가스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타이머를 맞춘다. 바삭한 돈가스 드셔보세요. 목소리를 밝게 낸다. 9시쯤 한 남자가 시식대 앞에 선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낡은 점퍼를 입고 있다. 머리는 단정하지만 옷은 낡았다.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얼굴. 남자는 영자를 본다. 시선이 오래 머문다. 영자는 불편하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남자는 그냥 시식 돈가스를 하나 집어먹는다. 맛있네요. 짧게 말하고 지나간다. 영자는 안도한다. 하지만 30분 후 남자가 다시 온다. 또 돈가스를 먹는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간다. 영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시식은 한 번 하고 가는데 이 남자는 계속 온다. 점심시간까지 그 남자는 총 4번 왔다. 매번 돈가스를 먹고 맛있어요라고 말하고 간다. 하지만 제품은 사지 않는다. 영자는 조금 짜증이 난다. 시식만 하고 안 사는 손님들 때문에 김대리에게 혼날 수도 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다른 시식 아주머니가 말한다. 영자 씨, 오늘 아침에 이상한 남자 왔던 거 봤어? 네, 저도 봤어요. 계속 시식만 하고 가더라고요. 조심해. 요즘 이상한 사람 많잖아. 영자는 걱정이 된다.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시식 코너 담당자로서 손님을 거절할 수는 없다.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3시쯤 그 남자가 또 나타난다. 이번에는 계산대에서 장을 본 뒤 시식대로 온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다. 돈가스를 몇 팩 산 것 같다. 남자는 영자 앞에 선다. 그리고 말한다. 아주머니, 혹시 저 기억하세요? 영자는 당황한다. 예, 저를요? 아니, 아닐 거예요. 그냥 오래전 일이라서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서 간다. 영자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남자가 가고 나서 영자는 계속 그 말을 생각한다. 저 기억하세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걸까? 영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4시쯤 김대리가 나타난다. 이영자 씨, 오늘 시식 잘 나갔어요?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매출 수치 봤는데 별로인데요? 시식 많이 했는데 구매는 적었잖아요. 영자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식을 많이 하면 구매도 늘어야죠.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김대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간다. 영자는 자책한다. 아까 그 남자 때문인가? 4번이나 시식했는데 처음엔 안 샀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샀잖아. 그래도 김대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영자는 한숨을 쉰다. 저녁 6시 근무가 끝난다. 뒷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아까 그 남자다. 영자는 놀란다. 아,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주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영자는 불안하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영자는 망설인다.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하다. 잠깐만요. 네, 정말 잠깐만요. 마트 밖으로 나온다. 남자는 벤치로 간다. 영자는 조금 떨어져 선다. 만약을 대비해서. 남자는 영자를 본다. 눈빛이 진지하다. 아주머니, 정말 저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남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에겐 그냥 지나가는 하루였을 테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한다. 20년 전, 겨울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영자는 귀를 기울인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엄마는 가출했고 아빠는 술만 마셨고 저는 혼자였어요.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런 아이가 있었다니.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남자는 영자를 본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였어요. 영자는 멈칫한다. 20년 전 편의점 기억나세요? 겨울이었고 눈이 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어묵 2개를 주셨어요. 따뜻한 어묵. 그리고 말씀하셨죠.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괜찮아. 영자는 기억을 더듬는다. 20년 전 겨울 편의점 어묵. 어렴풋이 기억난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 너무 마르고 떨고 있던 아이. 다시 시식 코너로 돌아간다. 떡볶이가 식었다. 다시 데운다. 손님들이 온다. 영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건넨다.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마음이 가볍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계약갱신 걱정도 돈 걱정도 없다. 영자는 자유롭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휴대폰을 본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어제 문자 봤어. 신기하다. 엄마가 도와준 아이가 성공했다니. 엄마 대단해. 2사람은 식당으로 간다. 민우의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하나다. 여기가 제 첫 번째 매장이에요. 영자는 둘러본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 손님들이 많다. 음식이 나온다. 민우는 영자를 본다. 아주머니, 이 레시피 아세요? 응. 20년 전 아주머니가 주신 도시락. 그 김밥 맛이에요. 영자는 놀란다. 김밥을 먹어본다. 정말 그때 그 맛이다. 민우야. 제가 20년 동안 기억했어요. 그 맛을. 그래서 이 매장의 메인 메뉴로 만들었어요. 영자는 울컥한다. 20년 전 자신이 만든 김밥을 민우가 기억했다니. 메뉴 이름이 뭐예요? 영자가 묻는다. 민우는 웃는다. 천사의 김밥이에요. 주말 영자는 딸을 만나기로 한 카페 앞에 선다. 3개월 만이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딸은 어떻게 나올까? 여전히 차갑게 대할까? 카페 문을 연다. 안을 둘러본다. 딸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영자는 다가간다. 민영아. 딸이 고개를 든다. 엄마. 2사람은 마주 앉는다. 어색한 침묵. 영자가 먼저 말한다. 잘 지냈어? 응. 엄마도. 나도. 커피를 주문한다. 여전히 침묵. 영자는 입을 연다. 민영아, 엄마가. 엄마. 딸이 말을 끊는다.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영자는 놀란다. 딸이 먼저 사과하다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아니야. 그냥 핑계였어. 사실은. 딸이 눈물을 글썽인다. 엄마한테 화가 나 있었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됐냐고. 왜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처럼 살 수 없냐고. 영자는 가슴이 아프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이제 알아. 엄마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냥 운이 나빴던 거. 딸이 영자의 손을 잡는다. 엄마 어제 문자 보고 생각했어. 엄마가 20년 전에 도와준 아이가 지금 성공해서 엄마를 찾아왔다는 거. 그게 멋있었어. 영자는 눈물이 난다. 민영아.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 엄마를 원망만 했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 안 했어. 2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흘러내린다.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을까? 딸이 묻는다. 그럼. 당연하지. 영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딸의 근황, 영자의 일상.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헤어질 시간. 딸이 말한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올래? 저녁 해줄게. 정말? 응.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싶어. 영자는 기쁘다. 딸의 집에 초대받다니. 그래. 갈게. 집으로 가는 길 영자는 행복하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민우 덕분이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월요일 영자는 마트에 출근한다. 시식 코너를 준비하는데 민우가 나타난다. 아주머니, 주말 잘 보냈어요? 응. 딸을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영자는 웃으며 말한다. 잘 됐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다행이다. 민우도 기뻐한다. 아주머니,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네. 중요한 거예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카페에 앉는다. 민우가 노트북을 꺼낸다.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계획서가 떠 있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계획서였다. 영자는 읽는다. 프로젝트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식사 제공. 대상 노숙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운영 민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일 100인분 제공. 영자는 놀란다. 민우야, 이게. 네. 아주머니가 하고 싶다고 하신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민우는 계속 설명한다. 전국 50개 매장에서 매일 100인분씩 제공하면 하루 5,000명이에요. 한 달이면 15만 명. 1년이면 180만 명이에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그런데 돈은 아주머니가 받으실 매장 수익으로 할 거예요. 월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부담할게요. 민우야, 이건 너무 큰일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20년 전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죠. 영자는 눈물이 난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우는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을 이영자 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재단? 네. 아주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자는 당황한다. 내 이름으로? 그럴 필요 없어. 내 이름으로 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20년 전 저를 도우신 것처럼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한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 운영 방법, 미래 계획. 영자는 점점 빠져든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 민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주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하셨어요. 한 아이를 살렸잖아요. 영자는 결심한다. 좋아. 해보자. 우리 함께. 오후 영자는 시식 코너로 돌아온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프로젝트에 가 있다. 떡볶이를 나눠주면서 생각한다.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 저녁 근무가 끝나고 민우와 다시 만난다. 첫 번째 매장을 방문한다. 주방을 둘러본다. 여기서 매일 100인분을 만드는 거야? 네. 가능해요. 영자는 주방장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아,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일 하신대요. 주방장은 메뉴판을 보여준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김밥, 라면, 덮밥. 간단하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이걸로 시작하죠. 민우가 말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주머니, 첫날 같이 가실래요? 그럼. 꼭 가야지. 집으로 가는 길 영자는 행복하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며칠 전만 해도 해고 위기였는데 이제는 재단 이사장이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본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희망이 보인다. 휴대폰을 본다. 딸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영아, 엄마 큰일 하게 됐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자랑스러운 엄마 될 거야. 답장이 온다. 엄마, 이미 자랑스러워. 사랑해.
영자는 눈물을 흘린다. 행복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 물. 민우에게, 딸에게, 그리고 인생에게. 잠자리에 든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다. 희망을 안고 자는 밤. 영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는다. 한 젊은 엄마가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는 마른 편이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아이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영자는 아이에게 김밥을 더 담아준다. 많이 먹어. 건강하게 자라야지. 아이가 웃는다. 그 웃음이 영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 90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다. 주방은 전쟁터였다. 하지만 영자는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다. 민우가 다가온다. 아주머니,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그럼 마트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영자는 잠시 생각한다. 마트. 그만둘까봐. 정말요? 응.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어. 매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거.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민우는 웃는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일하세요. 급여는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급여는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냥 봉사하고 싶어. 민우는 감동한다. 역시 아주머니예요. 그날 오후 영자는 마트 점장을 찾아간다. 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맞아. 그만둘까 해요. 점장은 놀란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요. 그게 뭔데요? 영자는 설명한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점장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인다. 멋진 일이네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희도 영자 씨와 함께해서 좋았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준다. 케이크와 선물. 영자는 감동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아주머니가 다가온다. 영자 씨, 부러워요.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 말이에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늙었어. 영자 씨는 아직 젊어. 영자는 웃는다. 62세가 젊다니. 하지만 마음은 정말 젊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는 마음. 딸이 놀란다. 재단. 영자는 설명한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 전국 50개 매장. 하루 5,000명. 딸은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린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아니, 진짜야. 내가 엄마를 오해했었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한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밤 10시 헤어질 시간. 딸이 영자를 안는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우가 영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 차 안에서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20년 동안 찾던 분을 만났고 감사를 전할 수 있었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영자는 민우의 손을 잡는다. 민우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집에 도착한다. 영자는 차에서 내린다. 내일 봐. 네. 내일 7시예요. 잊지 마세요. 집에 들어간다. 소파에 앉아 오늘을 돌아본다. 마트를 그만뒀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딸과 화해했다. 모든 게 꿈만 같다. 거울을 본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인생의 증거니까.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또 다른 100명을 만날 것이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줄 것이다. 20년 전 민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6개월이 흘렀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처음 50개 매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매일 1만 명이 따뜻한 밥을 먹는다. 한 달이면 30만 명, 6개월이면 180만 명. 영자는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간다. 직접 김밥을 말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이 영자를 살게 한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온다. 이영자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맞아요. 네. 이 프로젝트가 화제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인터뷰를 한다. 기자가 묻는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영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대답한다. 20년 전에 한 아이를 만났어요.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였죠. 저는 그냥 어묵 몇 개를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20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한 끼가 자신의 인생을 살렸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자는 감동한 표정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 기사가 나간다. 반응이 폭발적이다. 사람들이 감동한다. 기부가 쏟아진다. 자원봉사 신청도 넘쳐난다. 영자는 당황한다. 민우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민우는 웃는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한 달 후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다. 휴먼 다큐멘터리로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영자는 고민한다. 꼭 해야 할까요? 민우가 말한다. 하세요. 이 프로젝트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영자는 결심한다. 좋아요. 할게요. 촬영이 시작된다. 카메라가 영자의 하루를 따라간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습, 매장에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 모든 게 담긴다. 인터뷰도 한다. PD가 묻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영자는 생각한다. 매일이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특히 한 할머니가 기억나요. 플래시백. 한 달 전 80대 할머니가 매장에 왔다. 너무 떨고 있었다. 영자가 따뜻한 국물을 건넸다. 할머니는 먹으면서 울었다. 이렇게 따뜻한 밥.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영자도 같이 울었다. 할머니, 자주 오세요. 매일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매일 온다. 영자는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해시태그 하편 2000자. 다큐멘터리가 방송된다. 시청률이 높다. SNS에서 화제가 된다. 해시태그 이영자, 해시태그 따뜻한 한 끼, 해시태그 선한 영향력,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른다. 영자는 유명해진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본다. 이영자님이시죠? 영자는 어색하게 웃는다. 네. 어느 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 이영자님께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는 놀란다. 저한테요? 시상식 날. 영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에 간다. 민우와 딸이 함께한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건다. 이영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린다. 62세 나이에 받는 국민훈장. 평생 시식 아주머니로 살았던 자신이. 시상식 후 기자회견. 영자가 말한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모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기자가 묻는다. 영자는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바라요. 모든 사람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누군가 힘들면 당연히 돕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박수가 터진다. 영자는 다시 눈물을 흘린다.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 200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하루 2만 명, 한 달 60만 명, 1년에 720만 명이 따뜻한 밥을 먹는다. 영자는 여전히 매일 매장에 나간다. 63세가 됐지만 건강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어느 날 예전 마트 앞을 지나간다. 시식 코너가 보인다. 새로운 사람이 서 있다. 젊은 여자. 영자는 잠시 멈춰선다. 그곳에서 15년을 보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여자가 영자를 본다. 혹시 이영자님이세요? 네. 와, 진짜다. 저 팬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영자는 웃는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6개월 됐어요. 힘들죠? 네. 솔직히 힘들어요. 손님들도 까다롭고 매니저도 엄격하고. 여자는 눈물을 글썽인다. 감사합니다. 힘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자는 매장을 나선다. 민우가 기다리고 있다. 아주머니 옛날 생각나세요? 응. 많이. 후회되세요? 아니. 전혀.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차에 탄다. 다음 매장으로 가야 한다. 오늘도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다. 차 안에서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20년 전 그날 기억나세요? 어떤 날? 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요. 응. 기억나. 그때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2만 명도. 영자는 손을 든다. 그만해. 울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눈물이 흐른다. 아주머니가 제게 준 건 어묵 2개가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였어요. 세상이 완전히 나쁜 곳은 아니라는 희망이었어요. 영자는 민우의 손을 잡는다. 민우야,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를 찾았어. 매장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영자는 차에서 내린다. 앞치마를 두른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웃는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당연한 세상. 영자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카메라가 영자를 비춘다. 웃는 얼굴.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답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얼굴. 자막이 뜬다.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영자 63세. 오늘도 그녀는 따뜻한 밥을 나눕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된다. 영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목소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3년 후. 이영자 재단은 이제 전국 50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하루 5만 명, 1년에 1,800만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 영자는 66세가 됐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다. 매일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난다. 딸 민영은 재단의 사무국장이 됐다. 엄마와 함께 일한다. 모녀는 이제 가장 가까운 동료다. 민우는 사업을 더 확장했다. 하지만 이익의 50%는 재단에 기부한다. 아주머니께 받은 것을 갚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영자를 초청한다. 특강을 해달라고. 영자는 망설이다가 수락한다.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하다. 영자는 단상에 선다. 떨린다. 하지만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자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이 많죠. 66세예요. 학생들이 웃는다.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평생 시식 아주머니로 살았어요.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강당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요. 작은 친절의 힘을요.
20년 전 제가 한 아이에게 어묵 2개를 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이었어요. 그 한 끼가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영자는 학생들을 본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옆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누군가 배고파 보이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박수가 터진다. 학생들이 일어선다. 기립박수. 영자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온다. 교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영자는 학생의 손을 잡는다. 견뎌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저처럼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다. 소파에 앉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휴대폰이 울린다. 민우다. 아주머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다행이에요. 아주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는다.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힘들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영자는 생각한다. 내일도 그들을 위해 밥을 지어야지. 따뜻한 밥을. 잠자리에 든다. 편안하게 잠든다. 의미 있는 하루를 산 사람의 잠. 그리고 꿈을 꾼다. 20년 전 그 겨울날의 꿈을. 한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영자가 다가간다. 잠깐만. 어묵 2개를 건넨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괜찮아. 아이가 웃는다. 그 웃음이 세상을 바꾼다. 맞아요. 생각났어요. 영자는 작게 말한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아주머니는 도시락까지 반 나눠주셨어요. 자기 것을. 저는 그걸 먹으면서 울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영자는 눈물이 난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머니는 그 후로도 가끔 그 편의점 앞에서 저를 만나면 뭔가 사주셨어요. 빵, 우유, 김밥.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항상 사주셨어요. 영자는 기억한다. 그 아이.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씻지 못한 것 같았던 아이. 영자는 그때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1년쯤 지나고 아주머니를 못 봤어요. 이사 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었어요. 남자는 영자를 본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머니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영자는 울컥한다. 내가 그 아이였구나. 네, 저예요. 정민유. 그때 그 배고픈 아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다. 20년의 시간이 흐른다.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영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 저는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영자는 숨이 멎는다. 너무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따뜻한 어묵을 주시면서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것. 그게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그런 줄 몰랐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니.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민우는 영자에게 명함 하나를 건넨다. 영자는 받아본다. 정민유.
민우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영자는 놀란다. 이게? 네. 저는 이제 외식업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50개 매장이 있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모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살려주셨으니까. 영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하지만 민우는 고집스럽게 말한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 20년 만에 재회. 어린아이와 중년 남자. 시간은 흘렀지만 감사의 마음은 그대로다.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민우는 웃는다. 20년 전 그 아이의 미소. 영자도 웃는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다음 날 영자는 평소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한다. 어제 민우를 만난 일이 계속 떠오른다. 20년 전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영자는 그 사실에 놀라고 동시에 감동받았다. 마트에 도착해 시식 코너를 준비한다. 오늘은 치킨 너겟이다.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타이머를 맞춘다. 8시 마트 문이 열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9시쯤 민우가 나타난다. 어제 약속대로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왔구나. 어서 와. 영자는 반갑게 맞이한다. 민우는 너겟을 하나 먹고 웃는다. 역시 맛있네요.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매장도 관리해야 하고 신규 점포도 준비 중이고. 대단하다. 정말 잘 됐네.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민우는 계산대로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온다. 아주머니 점심시간에 뵐 수 있을까요? 응.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12시 30분에 휴게실 앞에서 만나자. 민우는 웃으며 간다. 10시쯤 김대리가 나타난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험악하다. 이영자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영자는 불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따라간다. 문을 닫고 김대리가 말한다. 이영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시식 코너 매출이 계속 저조하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대리는 책상에 앉으며 말한다. 그리고 시식 담당자 교체를 고려하고 있대요. 좀 더 젊고 활기찬 사람으로. 영자는 숨이 멎는다. 그럼 저는 일단 이번 주까지 지켜볼게요. 그 후에 결정할게요. 영자는 할 말을 잃는다. 이번 주까지? 그럼 며칠 안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 머리가 하얗다. 시식 코너로 돌아온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죄송해요. 맛있는 너겟 드셔보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11시 손님들이 많아진다. 영자는 계속 너겟을 굽고 접시에 담고 손님들에게 권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다. 이번 주까지? 어떻게 하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62세 나이에? 11시 30분, 갑자기 마트 안이 소란스러워진다.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한다. 영자는 무슨 일인지 모른다. 계속 시식대에서 일한다. 점심시간 휴게실 앞에서 민우를 만난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이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SNS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주머니 관련된 거예요. 영자는 놀란다. 네. 보여드릴게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이 재생된다. 마트 시식 코너. 영자가 고기를 굽고 있다. 그리고 김대리가 나타나 영자에게 소리친다. 이 아줌마, 고기 굽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장면.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만 반복한다. 김대리는 계속 비난한다.
그리고 이 아줌마 앞치마 좀 깨끗이 하고 다니세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영상 속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영상은 거기서 끝난다. 영자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며칠 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나 봐요. 민우는 댓글창을 보여준다. 보세요.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었다. 댓글은 수천 개. 이게 갑질이지. 저 매니저 진짜 최악이다. 나이 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마트 어디야? 불매운동 해야지. 영자는 떨린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니.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영자는 영상을 다시 본다. 다행히 자신의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되어 있다. 하지만 김대리의 얼굴은 선명하다. 누가 찍은 거지? 영자가 묻는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미소만 짓는다. 영자는 깨닫는다. 너 설마? 네. 제가 찍었어요. 영자는 놀란다. 왜? 아주머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2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당하고 계시다니. 민우는 진지하게 말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대접받아선 안 돼요. 특히 아주머니 같은 분은.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다.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하지만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린다. 마트 점장이 나타난다. 얼굴이 심각하다. 이영자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영자는 민우를 본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사무실로 간다. 점장과 김대리가 기다리고 있다. 점장이 말한다. 영자 씨, 혹시 SNS 영상 봤어요? 네. 봤습니다. 큰일 났어요.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점장은 한숨을 쉰다. 언론에서도 연락 오고 고객들도 항해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김대리가 끼어든다. 저는 그냥 업무상 지시를 한 건데요. 뭐가 문제예요? 점장이 김대리를 본다. 김대리,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상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무슨. 당장 본사에서 내려오래요. 당신 정직 조치될 거예요. 김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직이요? 왜요? 왜긴 왜예요. 직원 인권 무시하고 갑질하고. 영상 증거도 있는데 변명이 되겠어요? 점장은 영자를 본다. 영자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무슨.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계약갱신거는 당연히 진행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놀란다. 정말요? 네. 오히려 본사에서 영자 씨한테 사과하래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해서. 영자는 믿을 수 없다. 며칠 전만 해도 해고 위기였는데 이제는 사과를 받는다니. 사무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민우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계약갱신된대. 다행이다. 민우는 환하게 웃는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다. 민우야,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존중받아야 해요.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영자는 시식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직원들이 영자를 다르게 본다. 존중하는 눈빛. 누군가 말한다. 영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6시 근무가 끝난다. 마트 문을 나서는데 민우가 기다리고 있다. 아주머니, 저녁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꼭 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간다. 조용한 한식당. 민우는 음식을 주문하고 영자를 본다. 아주머니, 오늘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원래 아주머니가 받아야 할 대접이에요. 음식이 나온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는다. 영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저녁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민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영자가 묻는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쉽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후에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아빠는 계속 술만 마셨고 저는 혼자 버텨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민우는 계속 말한다. 대학은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대신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30살 때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대출받아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자는 눈물이 난다. 민우는 웃으며 말한다.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는 소문이 나고 단골이 생기고. 그래서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지금은 50개 매장이래. 네.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어요. 전국에 50개, 내년에는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영자는 놀랍다. 그때 그 배고픈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대단하다. 정말.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날씨가 쌀쌀하다.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내일도 마트에 갈게요. 왜? 매일 올 거야? 네. 아주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아주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내일 꼭 받아주세요. 뭔데?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영자는 궁금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두 사람은 헤어진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영자는 창밖을 본다.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다. 해고 위기였다가 갑자기 계약갱신되고 SNS에 영상이 올라가고 민우를 다시 만나고 집에 도착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텅 빈 집.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다. 마음이 따뜻하다. 소파에 앉아 생각한다. 20년 전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휴대폰을 본다. 딸에게 문자를 보낼까 싶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망설여진다. 딸이 관심이나 있을까? 결국 문자를 쓴다. 민영아, 엄마야.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20년 전에 도와줬던 아이를 다시 만났어.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더라. 세상은 참 신기하구나. 전송 버튼을 누른다. 답장이 올까? 영자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희망을 가져본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다. 어젯밤 민우가 한 말이 계속 떠오른다. 드릴 게 있어요. 뭘 주려는 걸까? 영자는 궁금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다. 마트에 출근한다. 오늘은 기분이 다르다. 어제 일 때문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존중하는 눈빛. 누군가 먼저 인사한다. 영자 씨, 좋은 아침이에요. 고마워요. 시식 코너를 준비한다. 오늘은 떡볶이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떡을 넣는다. 양념을 붓고 젓는다. 익숙한 동작. 15년간 반복한 일. 8시 마트 문이 열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영자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는다. 매콤한 떡볶이 드셔보세요. 9시쯤 민우가 나타난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온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여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민우가 인사한다. 영자는 다른 두 사람을 본다. 이분들은 제 변호사님이랑 회계사님이에요. 영자는 당황한다. 변호사? 회계사?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주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 중인데.
제가 점장님께 양해 구할게요. 잠깐만요. 민우는 점장을 찾아간다. 잠시 후 돌아온다. 점장님이 30분 쉬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마트 밖 벤치에 앉는다. 민우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소개한다. 이쪽은 김 변호사님, 이쪽은 박 회계사님이에요. 두 사람이 영자에게 인사한다. 민우가 말을 시작한다. 아주머니, 어제 말씀드렸죠. 드릴 게 있다고. 응, 그게 이거예요. 민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영자는 봉투를 받는다. 안을 들여다본다. 수표가 들어있다. 금액을 보고 영자는 기겁한다.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에요. 영자는 손이 떨린다. 5천만 원? 민우야,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나는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이건 기부가 아니에요. 민우는 진지하게 말한다. 이건 제가 갚지 못했던 빚이에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민우가 계속 말한다. 20년 전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그날 아주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갚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영자는 눈물이 난다. 민우야,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 생명을 살렸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변호사가 끼어든다. 이영자 씨, 이건 민우 씨의 진심입니다.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회계사도 말한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없어요. 영자는 혼란스럽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하지만 받아도 되는 걸까? 민우가 말을 계속한다. 아주머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낸다. 이건 뭐야? 제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하나를 아주머니 명의로 등록했어요. 영자는 놀란다. 매장? 내 명의로? 네. 강남에 있는 매장이에요.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돼요. 순이익은 500만 원 정도고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민우야, 이건 너무 큰 거야. 나는 받을 수 없어. 왜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냥 어묵 몇 개 준 것뿐인데. 민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 인생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하지만 아주머니,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민우는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낸다. 낡은 노트. 이거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쓴 일기예요. 영자는 노트를 받는다. 펼쳐본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다. 2004년 12월 24일. 오늘 천사를 만났다. 편의점 앞에서 어묵을 주신 아주머니. 나는 이분을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할 거다. 다음 페이지. 2005년 1월 5일. 오늘도 그 아주머니를 못 봤다. 어디 계실까? 다시 만나고 싶다. 계속 읽는다. 매년 매달 계속해서 영자를 찾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10년. 드디어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를 아직 못 찾았다. 2015년. 매장이 10개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못 찾았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드디어 찾았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영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20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니. 민우야. 아주머니, 이건 제 인생의 의미예요. 아주머니를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제가 20년 동안 살아온 이유예요. 영자는 민우를 안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잠시 후 영자가 말한다. 민우야, 이 돈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걸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원하시는 거요?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민우는 웃는다. 역시 아주머니다워요. 그리고 매장은 미안하지만 돌려줄게.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매장은 아주머니 거예요. 운영은 제가 할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수익만 받으시면 돼요. 영자는 고민한다. 정말? 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아주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영자는 민우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20년 전에 저를 살려주셔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낸다. 그럼 서명하시면 됩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한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다. 서명을 마치고 일어난다. 민우가 말한다. 아주머니, 이제 마트 그만두시는 거 어때요? 응.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올 텐데. 왜 여기서 힘들게 일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나는 계속 일할 거야. 왜요?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영자는 시식 코너를 본다. 여기가 내 자리야. 15년 동안 내가 서 있던 곳. 그냥 돈 때문에 그만둘 순 없어. 민우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알겠어요.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이제 아주머니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